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수학 두 번째 대단원 하고 있죠. 자, 16번째 강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중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인수분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시계 계산 쪽에서 어떤 당식과 당식의 곱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걸 두 개를 곱했습니다. 이걸 전개해 보면 이미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쪽에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고요? 이쪽 과정을 우리는 전개라고 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뭘 하겠다? 거꾸로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과정을 뭐라고 하겠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랬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다항식의 곱셈, 전개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인수분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이 서로 역의 과정, 즉 거꾸로 과정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단원의 이름이 인수분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수로 쪼개겠다는 뜻이죠. 인수로 쪼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이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수로 분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수분해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1 때 뭘 배웠냐면 수의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뭘 배웠냐면 수의 소인수 분해를 배우셨죠. 그쵸?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12가 있다. 12를 갖다가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시오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었다고요. 이걸 우리는 소인수라고 했었고 소인수 분해라고 했었고 이때 여기 있는 2하고 3을 뭐라고 했냐면 소인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는요. 2 곱하기 6도 있죠. 따르케는 1 곱하기 12도 있다고요. 따르케는 4 곱하기 3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 중에서 특히나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 중에서 특히나 소인수분해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12는 2 곱하기 6이니까 2하고 6도 인수인 거야. 1 곱하기 12도 인수인 거라고요. 4하고 3도 인수인 거죠. 그런데 잘 봤더니 1, 2, 3, 4, 6, 12는 뭐예요? 12의 약수죠. 아, 그래서 우리는 수에 있어서는 인수라는 개념이 약수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라는 좀 낯선 단어보다는 약수라는 친숙한 단어를 쓸 뿐이지 우리가 이미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갖다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냐면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도 있을 거라고. 맞죠? 아, 즉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도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중1 때 배웠던 게 수의 인수분해라면 중3 때 배우는 것은 식의 인수분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아시고요. 이때 식의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라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인수분해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인수분해란 팁을 일단 하나 드리면 더 이상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 곱하기 자기 자신은 다시 자기 자신이 쪼개질 수 있죠.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식의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비로소 인수분해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라고요. 다만 이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인수가 몇 개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를 하고 우리 인수분해에 대한 뜻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수분해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전괴 과정이라면 하나의 다항식을 거꾸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다라고 하고 이때 하나하나의 다항식을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름이 인수분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인수분해 첫 번째는 무조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xy 더하기 xz 이걸 갖다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한다면 다항식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덧셈으로. 이때 각각의 항에 있는 식의 인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앞에 있는 xy는 x하고 y가 인수겠죠. 물론 xy도 인수지만 뭐 쉽게 뒤에 있는 식도 x랑 z가 인수라고요.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나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x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1단계는 무조건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 즉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묶어라. 묶으면 x가 있잖아요. 자, 그럼 무조건 괄호야. 앞에 뭐가 남았습니까? y가 남았죠.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플러스 z가 남았죠. 부호까지 항상 이렇게. 요게 인수분해입니다. 자, 내가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보세요. x 곱하기 y 플러스 z를 전개해 보는 겁니다. 그럼 xy 플러스 xz 맞죠? 아, 우리는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제일 먼저 할 일은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가장 못하는 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한다면 쉽죠? 공통인수가 너무 눈에 보여.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아, x로 묶었어. 자, 똑같은 거야. 괄호 써. 괄호를 무조건 쓰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남아요? y가. 뒤에 마이너스.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쓰나요? 0을 쓰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x 앞에 뭐가 있죠? 1이 있는 거잖아. 1 곱하기 x. 아, 그래서 뒤에 뭘 쓴다? 2를 적어주신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못해. 이거 1이 있다라는 거. 이거 주의. 되셨나요? 자,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공통인수가 있다면 이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4x 빼기 플러스 8y. 자, 이걸 인수분해 하시오. 선생님 아무것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없는데요? 문자는 없죠. 하지만 수를 살펴보세요. 자, 수를 살펴보시면 앞에 있는 수가 4고요. 8이에요. 근데 8은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4로 쪼갤 수 있죠? 아,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얼마가? 4가 보입니다. 4가. 그렇습니다. 4로 묶어내는 거야. 아, 수도 공통인수가 될 수 있구나. 괄호를 무조건 쓴다고요. 앞에 뭐가 남죠? x 남죠. 자, 뒤에는 뭐가 남았어요? 4 썼으니까 2가 남는 거죠. 아, 그럼 2가 있고 또 y도 있네요. 확인하는 방법 4 곱하기 x 4x 4 곱하기 2y 8y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수가 공통인수가 될 수 있다. 이때 팁을 드립니다. 수가 공통인수일 때는 어떻게 수를 끄집어오느냐? 여기 있는 모든 수에 뭘 끄집어오느냐? 최대 공약수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즉 4와 8의 최대 공약수가 4인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
x, y. 자, 이번에는 1번, 2번과 3번이 다 있는 거야. 즉 공통인수로 수도 있으면서 문자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일단 수부터 살펴보면 6하고 12가 보이네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6인데요. 자, 부호 고민하지 않습니다. 6하고 12 뭘로 끄집어야 되겠죠? 아, 6이 있죠. 최대 공약수 6. 그 다음 이거 x제곱, 여기 x 2개, x 하나, 몇 개 갖고 와야 되겠죠? x 하나 갖고 오는 거죠. x 하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괄호. 자, 앞에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x 하나 남았죠? 자, 뒤에 12는 2 곱하기 6, 뭐 남았죠? 2 남았죠? 그리고 뭐 남았어요? 문자 y 남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6 대신에 마이너스 6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x니까 앞에 있는 식은 뭐만 남을까요? x만 남겠죠. 자, 뒤에는 원래 2y가 있었는데 부호가 원래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나갔네요.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있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될 게 없는데요. 하지만 인수분해를 굳이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자는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수에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마이너스 2를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1은 생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x. 뒤에 있는 것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적어준다. 마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나올 때 부호가 바뀐다. 이걸 거꾸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됐죠.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죠.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의 끝인가요? 이게 인수분해의 끝인가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인수분해의 끝이라고 합니다. 왜요, 선생님? 뒤에 있는 식에 x가 y보다 알파벳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빠를 때 그 빠른 알파벳의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웬만하면 플러스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6x를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5번을 이거를 참고 삼아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4번은 공통인수로 수하고 문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문자가 있는 경우는 차수가 낮은 걸 끄집어 오면 되는 거고, 수가 있는 경우는 최대 공약수를 갖고 오면 되는 거고. 대충 느낌이 오시죠?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자, 2의 x의 세제곱에 y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제곱에 y의 4제곱 이걸 마이너스로 할까요? 이렇게. 자, 똑같은 거죠. 이거는 공통인수가 겁나게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일단 수부터 자, 2하고 4 뭐가 있죠? 2가 있죠. x세제곱 x제곱 뭐가 있죠? x제곱. y제곱 y 4제곱 뭐가 있죠? y의 제곱이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괄호 무조건 괄호가 쓴다고요. 왜 괄호를 쓰냐? 뒤에 있는 식은 무조건 항이 일단 2개 이상일 거니까 괄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는 2 썼고 x제곱에서 x세제곱에서 x제곱만 썼으니까 x 하나 남죠. 그럼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일단 가고 4는 2 곱하기 2니까 2 썼으니까 2 남고 x제곱 다 썼고 y 4제곱에서 y제곱만 썼으니까 y제곱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x 빼기 a 더하기 by. 잘 보십시오. 이거는 앞에 있는 식들과 조금 뭔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앞에 있는 식들은 수 곱하기 문자였는데 이거는 식 곱하기 문자, 식 곱하기 문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뭐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 이처럼 어떤 다항식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이거를 공통인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공통인수로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뭘 써준다? 괄호를 써준다. 그리고 뒤에도 괄호를 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뒤에 남는 식은 일단 첫 번째 x, 그다음 마이너스 두 번째 y. 이게 바로 뭐냐면 공통인수. 되셨습니까? 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뭐 간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1번 보면 간단하죠. 하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아, 쉬운 건 아니구나. 자, 첫 번째 공통인수가 되는 방법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수가 공통인수가 될 수 있었죠. 수는 뭘 찾아내면 된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면 되고 마이너스 1도 공통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5번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자가 공통인수가 될 수 있었죠. 자, 이때 공통인수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 차수가 낮은 것을 갖다가 공통인수로 찾아주면 된다. x세제곱, x제곱, x제곱, y제곱, y4제곱, y제곱. 됐죠? 세 번째, 다항식도 공통인수가 될 수 있다. 7번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수분해의 뜻 살펴드렸고요. 첫 번째, 그 다음 인수분해는 가장 먼저 공통인수가 있다면 무조건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